오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기념행사가 황토현 전승일로 지정된 만큼 정읍시도 다양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지만 재조명돼야 할 선양사업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농민들이 거사를 계획한 사발통문 최초 작성지 추모공원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따로 없어서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추진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880건의 위험 요소를 발굴했습니다. 전북 지역 600곳에 대한 보수와 보강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기념행사가 황토현 전승일로 지정된 만큼 정읍시도 다양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녹두 장군 전봉준과 김계남 장군 등 동학농민혁명에 앞장선 인물들이 서 있습니다. 인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최근 마련된 동학울림센터에는 고부면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자료실을 마련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알려진 고부관화 점령 등 역사적인 자료가 전시돼 있습니다. 정읍시는 동학정신을 기리고 고부농민 봉기 등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이제 자료들도 전시를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부를 찾아오시는데 역사성이나 상징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점검을 하지 않으면 고부의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지점이라는 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125주년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 행사가 처음 진행되는 만큼 정읍시도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방길과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김계남 장군 고택 복원과 유적지 관리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국화, 세계화하고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니 다양한 외부의 선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치러지는 정부 주도의 기념행사. 황토현 전승일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정읍시의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지만 재조명돼야 할 사업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농민들이 거사를 계획한 사발통문 최초 작성지 추모 공원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고부면 주산마을에 위치한 무명 농민군 유령탑입니다. 낮은 높이의 돌조각마다 다양한 표정의 농민군과 농기구 등 상징물이 어우러져 엄숙하고도 처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설치된 무명 동학농민군 유령탑이 있는 주산마을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됐던 사발통문의 최초 작성지입니다. 농민들의 희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역사적 아픔을 재조명하는 선양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주산마을은 최초로 혁명을 모의했던 모의탑이 있고 또 사발통문을 작성했던 송도시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 이 마을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동학의 성지로서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을 입구에는 동학혁명 거사 계획을 결여한 것으로 알리는 모의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발통문이 최초로 작성된 유적도 남아있지만 역사적 조명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저희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랄지 지입농 확장이랄지 또 뒤에 있는 산도 어떤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공원화도 좀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면 주산마을 무명농민군 일렁탑에는 수많은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이 모여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과 선양 사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단초가 만석보 일대에 조성된 만석보 쉼터가 8일 개장됐습니다. 쉼터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30억 원을 들여 동진강과 정읍천이 만나는 지점이 만석보 부근에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광장과 3개의 정자, 주차장, 화장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인근에는 동학농민군의 집결지인 백산성과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적지 등이 있습니다. 만석보는 1892년 고수군수 조병갑이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쌓은 저수지입니다. 이곳 만석보 쉼터와 연계하여 전북 남부권 최대 규모인 파크골프장 27호를 조성하고 내장산에서부터 새만금까지 이르는 81.6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휴식 및 여가 활용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추진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880건의 위험 요소를 발굴했습니다. 전북 지역 6,394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619곳에 대한 보수와 보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은 주로 소방 분야로 유도등 점등 불량과 화재 속보기 불량, 소화수조 누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추적 관리하고 대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7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효행자와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과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 창작 민속악단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또 금회운식과 부부우정 가요제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도 어르신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야외 활동할 때 잔디밭이나 풀숲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증상이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살인 진드기라는 말까지 있는데 치료제가 따로 없어서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날씨가 풀리고 바깥 활동이 늘면서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50대 여성이 지난 2일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확진됐습니다. 다음 날 전북 정읍에서도 80대 여성이 두 번째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환자 모두 야외에서 밭일을 한 뒤 발열과 홍반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참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분이 밭일을 하시고 나서 발열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5월 2일 날 이렇게 근육통, 오한이 있어서 119를 통해서 전주에 있는 모 병원으로 갔고 거기에서 혈액검사에서 약간 이상이 있어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병입니다. 잠복기를 거쳐 최대 2주 이내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근육통, 신경 증상도 동반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259명으로 이 중 47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의 고연령층에서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강원, 경남, 충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23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진드기는 사람의 피부에 단단히 붙어 수일에서 수주간 흡혈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 긴 소매와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후엔 옷을 꼼꼼히 털고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를 따로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혈액과 체액을 직접 접촉할 경우 전파될 수 있어 의료진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SFTS 바이러스의 경우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4월에서 11월에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올해 참진드기 밀도를 관찰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높은 상황. 질병관리본부는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 안에서 흉기로 마구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50살 A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40분경 전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받던 A씨는 완주 지역 한 낭떠러지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자신이 제조한 화학물을 터뜨려 자살을 시도하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가의 낚싯대를 훔친 40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남원경찰은 고가의 낚싯대를 훔친 혐의로 53살 A모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남원시 금지면 섬진강변에 놓인 300만 원 상당의 낚싯대 8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훔친 낚싯대를 자신의 차에 숨기고 3시간 뒤 인근 파출소를 찾아 낚싯대를 주었다며 거짓 습득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31대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 추가 선발에 22명 모집에 680명이 지원해 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공립유치원 교사 39명을 선발했지만 단설 유치원 개원에 따른 정원 증가와 퇴직 요인을 감안해 24명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가 벚꽃길과 천변길을 잇는 이른바 달아다리 가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아다리는 길이 73m, 폭 35m의 4차선 차도로 2020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27m 길이의 아치형 전망 공간과 분수, 조명 등을 갖춰 정읍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달아다리가 완성되면 서부산업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체증도 해소될 것으로 정읍시는 기대했습니다. 김제시가 지역 군부대 병사들에게 일부 음식점과 임의용 업소 이용료 10%를 할인합니다. 김제시는 지역 군부대 병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김제 영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인 할인을 진행합니다. 할인 행사는 일반 음식점 78곳과 미용업소 10곳 등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업소에 대한 현황은 김제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가 순정 부품과 성능과 품질은 같으면서 가격은 30%에서 40% 저렴한 자동차 대체 부품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전북도는 정부의 자동차 부품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대체 부품 산업 생태계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에 따른 시장 확대와 부품업체의 기술력 등 대체 부품 산업 육성 여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올해 16억 5천만 원을 확보해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선도 기업의 제품 사업화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창 지역 기관과 사회단체들이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지역민에 성금 1,3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유기상 군수 등 일행은 지난 7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써달라며 고성군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어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이재민 임시수용소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제시가 연휴 기간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제시는 지역 주요 사찰과 암자, 기도원과 관광지 등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원 35명과 진화대원 42명을 배치하고 주야간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사찰과 신도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연등 행사 참여자에게 촛불과 화기물 취급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김제시는 입산 금지구역에서의 무단 입산자와 불법 산나물 채취자에 대한 단속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농번기에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시작합니다. 남원시는 올해 1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해 28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바쁜 영농철에 마을 단위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조리사 인건비와 식재료비도 마을당 최대 40일 동안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60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발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사업용 차량의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북 지역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 자동차와 차량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 자동차 등입니다. 운송사업자나 단체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인증한 장치를 부착한 뒤 관련 서류를 지참해 차량에 등록된 시군 교통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차로 이탈 경고 장치는 운전자가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해주는 장치로 방향 표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때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장치입니다. 지난 6일 막을 내린 부안 마실축제에서 딸기 수확 체험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부안군은 스포츠파크 인근 딸기밭에서 진행된 수확 체험에 목표 인원 350명을 초과한 47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딸기 수확 체험은 딸기의 생육 과정을 배우고 샌드위치와 쉐이크, 딸기잼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정읍시립합창단의 정기 공연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정읍사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작됩니다. 저녁 7시 반에 열리는 상반기 공연은 봄의 향연을 주제로 모두 15곡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무지카 카메라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이 예정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 즐기기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에는 10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 동안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23도까지 크게 올라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26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조함을 해소해줄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충북, 전북은 아침이 11도로 전날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강원 26도, 경북 24도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얇은 거도 챙겨 다니면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